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건강한 숨, 행복한 삶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비욘디 PD 최희선이고요. 오늘 제 옆에는 아주 멀리서 오셨어요. 네,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호흡기내과 폐이식팀 계신 조우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지금 폐이식팀을 맡고 있는 조우연입니다. 예. 네. 그런데 보통 소개를 하실 때 그냥 호흡기내과 어디 교수입니다라고 하시는데요. 특별히 폐이식 팀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폐이식이라는 수술 과정은 단순히 수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술 전후의 관리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혼자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료진들과 같이 저희 팀원들과 같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폐이식 팀이라는 말씀을 꼭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비욘디에서 폐이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뤄보는 오늘 시간일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폐이식은 언제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폐이식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혹은 좀 호흡기가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폐이식에 대해서 교수님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 거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외래 진료를 오셔가지고 하는 생각들, 좀 막막한 느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래 진료실에서 묻지 못했던 그런 궁금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조금은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내용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용어를 정리하면요. 폐이식 수술이라는 것은 병든 폐가 기능을 완전히 소실하게 되면 그것을 교체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혜자는 폐이식 받는 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여자나 기증자는 폐를 기증해 주시는 뇌사자를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폐이식이라고 하면은 사실 아직 국내에서는 인식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2003년에 제가 사실 전공해 하던 시절인데요. 예, 완전한 사랑이라는 이 드라마에 2003년 김희애 씨가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로 연기를 하면서 시한부 환자 역할을 맡아서 굉장히 연기를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호흡기 선생님들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드라마를 많이 좀 빌려서 설명을 하시고요. 네네.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만 해도 폐이식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한부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이 박소담 배우는 2016년에 드라마에서 폐이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10년간의 어떤 변화를 가장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해서 드라마를 준비를 통해서 해봤습니다. 보여줄 수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2003년도 예. 교수님께서 전문의 시절 때까지만 해도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다라고 하면은 나 시한부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폐이식이라는 어떤 선택권이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이제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들한테도 마지막으로 치료를 해볼 수 있는 어떤 치료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인식 자체가 바뀌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그래프에 보이시는 것처럼 폐이식 건수 자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부터는 1년에 한 150건 이상의 폐이식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환자들이 폐이식을 하고자 하고 대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식 공여자 폐에 비해서 대기자 수가 많은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이식 받는 데까지 시간이 좀 길어지는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환자분들이 이제 걱정하고 이제 막막해하는 부분들을 제가 대신 이렇게 좀 준비를 조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답변을 하면서 이제 궁금한 점들을 조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진짜 내가 페이식이 필요한가요? 하는 질문이고요. 일단은 환자분들의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느냐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병들이 있다고 하면 마지막에는 내가 페이식을 생각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제가 이제 두꺼운 글씨로 해놓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나 이제 폐동맥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치료했는데도 이 치료의 반응이 잘 좋지 않거나 계속 나빠져서 숨이 많이 차는 상태가 되면 페이식 외에는 다른 치료가 없기 때문에 특히 더 이런 분들은 마지막에는 페이식을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이런 병들에서는 페이식 자체가 생존 이득이 더 있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삶의 질이 너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페이식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전에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일상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 이제 약을 많이 드시는데도 이렇게 산소가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숨이 차서 이제 아무 활동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상태가 되면 페이식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뚜렷하게 생명 연장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수술을 했을 때 그 위험을 상회할 만큼 이식의 이득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삶의 질이 개선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이식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다들 그러면 내가 이런 앞에 말씀드린 이런 병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면 언제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요런 우리가 이제 환자들의 활동 정도에 대한 지표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평지를 걷는데도 내가 숨이 차서 쉬었다가 가고 하는 상황이 되면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은 이제 치료를 하고 있지만은 이식을 상담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식 상담을 미리 받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식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식을 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몸 상태가 이제 이렇게 나빠지면 이식을 이제 대기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 드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숨이 차서 머리 감기가 힘들어서 이제 가족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거나 숨이 차서 이제 가정용 산소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외출이 어렵거나 그리고 이제 숨이 차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서 이제 체중이 자꾸 빠집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이식 대기자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기자 등록을 한다고 바로 이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평균적으로 한 8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평균이 이렇다는 말은 이보다 더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렇게 대기 기간이 길다면 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상담을 받을 그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때 상담을 하고 바로 대기자로 등록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대기자 등록을 하는 과정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식 상담 시기에 이제 그 상담하는 이식 담당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지금은 상담을 하고 바로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하면 바로 대기자 등록을 할 거고요. 네. 질환의 특성상 언젠가는 이식을 생각해야 될 뿐이지만 아직은 약물 치료에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장 대기자 등록은 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하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몸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기자 등록을 하는 시기를 조율하게 됩니다. 그것도 우선도에 따라서 해야 네. 되는 거겠네요. 예, 대기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이식 순서가 빨라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제 대기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쪽에 그럼 자료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대기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것까지는 알았다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어디에서 이식을 해야 될까요? 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고 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참 묻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큰 수술이니까 네. 환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여러 병원을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예, 여러 선생님들한테 면담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이제 수고를 조금 덜고자 제가 이제 병원을 정하는 기준을 몇 가지 오. 조금은 이제 소개해 네.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나를 잘 아는 병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폐 이식 수술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내과적 상황도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폐 이외의 다른 어떤 내과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충분히 잘 해줄 수 있고 잘 알고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이왕이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폐 이식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제 그 병원에서 이식 받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식 경험이 풍부한 병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식 경험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이제 이식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인력이랑 그다음 시스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식 경험이 풍부한 병원을 권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가까운 병원입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식 대기 중에 그리고 이식 후에 악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빨리 오셔야 되는데 환자들이 이제 주저하다가 이제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곰곰이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요 사진에 보시면 이식 대기자 환자들이 이제 재택산소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재택산소하는 장비가 바퀴가 달려서 끌고 다녀야 될 정도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는 간이 이제 이동용 산소기를 이용하는데 이제 이거 배터리가 한 3시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이 제 외래 오실 때도 이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들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숨이 차신 분을 이제 보호자가 같이 이제 네. 내원을 하시면서 혼자서 이거를 다 들고 오시기는 굉장히 힘들죠. 어렵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멀리 있는 경우에 환자가 병원을 찾을 때 심리적인 어떤 저항감이나 아니면 이제 문턱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병원에 있다면 아무래도 환자들이 그런 마음을 빨리 이제 먹기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운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재활 프로그램이 수술 후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병원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료진하고 이제 신뢰 관계가 형성이 잘 된 병원일수록 본인도 치료를 이제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준비를 그러면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에 앞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됐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식 상담을 먼저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식을 하는 병원에서 하기로 한 병원에서 이제 장기이식 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이제 이식 상담 예약을 아마 잡아줄 겁니다. 장기 이식 센터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약을 해서 이제 이식 담당하는 선생님과 이제 이식에 대한 어떤 설명들, 이제 꼭 이식이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이식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이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를 이제 꼼꼼히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식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차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결정을 하셨으면 이제 입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이식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되는지
이식을 견딜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보는 이식 전 평가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대기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식 자체가 조금 이제 어려운 병들이 발견되면 이제 이식을 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도 생기기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식 대기자 등록을 하셨다면 대부분은 이제 자택에서 이식 대기자, 기증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자 등록 시점부터는 이제 언제 이식 공여자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준비를 한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많이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가끔씩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선생님 좀 이렇게. 빨리 이식 받을 수 예. 없나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원칙대로 이제 시행해야 되고요. 예, 제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고 굉장히 공정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결과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제 이식 장기가 배분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리하는데 어떤 것들을 몇 가지 점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제 그거는 여기 하단에 보시면 나오는 이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코노스라는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한국 기증 관리하는 기관인데요.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요소들은 이제 응급도 이제 당장 수술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면 우선 순위가 주어집니다. 예,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장치를 통해서 이제 호흡이 유지되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서는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 외에 뭐 나머지 경우에 이제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형이 같아야 되고요. 물론 뭐 O형이나 뭐 그다음 AB형이나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한데 혈액형은 같은 경우가 뭐 우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증자와의 거리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점수화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장기가 발생하면 정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받을지. 그때까지는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 응급도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공호흡기나 이제 에크모 장치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응급도가 0이고요. 가장 응급하다는 그렇죠. 거네요. 수일 내지는 수주 내로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응급도 1은 수개월 내로 이식을 해야만 되는 상황을 이제 응급도를 이렇게 1로 해서 그 다음 순위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 집에서 산소 치료를 하면서 움직이면 산소 포화도가 뭐 80%까지 막 떨어지는 이런 환자들이 대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들은 각 장기이식 센터에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코노스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더 이제 숙지하셔야 될 내용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식 결과,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식을 받았을 때 그러면 과연 얼마나 결과가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저는 환자들한테 꼭 물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2019년도까지의 어떤 그 데이터만을 가지고 취합했기 때문에 최근보다는 조금 성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식 페이식은 타고형 장기 우리가 뭐 심장이나 신장 그다음에 뭐 그리고 이제 간 이식에 비하면 장기 생존 결과가 아주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5년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대략 한 절반 정도의 환자분들이 이제 이식을 받고 5년 후에도 이제 유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 첫 1년까지 저 회복하는 비율이
62%로 한 63%로 조금 낮습니다. 이제 보통 외국의 경우에는 한 80%를 보통 얘기하는데요. 80%요? 예, 보통 80%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외국이랑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길래 80과 60이면 상당한 차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신 그런 응급도 0에서 수술하는 비율이 10%가 안 되고요. 저희는 이제 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응급도 0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수술하기 전 상태가 굉장히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수술의 이제 초기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네. 다만 이 첫 1년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하시고 유지를 하시면 이제 그거를 잘 견디신 분들은 장기 생존 결과는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이식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낮다 보니까 이제 늦게 이식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많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식 대기자에 비해서 공여 장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기다리시다가 이제 상태가 나빠지고 이식을 받는 분들이 좀 많아져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수님께서 환자분들을 보시면서도 그래도 폐이식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이런 걸 좀 느끼시나요? 예,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2012년도부터 이제 폐이식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식하고 5년이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네. 꽤 있으세요. 예, 건강하게 그래도 잘 예, 회복하신 모습으로.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안타까운 환자들을 이제 뵙다 보면 사실은 많이 조금 힘듭니다. 네. 의료진 입장에서도 많이 힘든데 이제 5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건강하게 이제 막 운동도 저보다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그래도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해서 이제 그런 걸 보면 과거에 비해서 이식 생존율이 많이 좋아지구나 하는 걸 느끼고요. 사실은 이게 2019년도까지의 데이터인데 이제 그 뒤에 성적은 이제 조금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국가 통계가 아직 다 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식 이런 결과가 좋아지게 하려면 수술하기 전에 몸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질수록 이제 환자의 어떤 몸 상태나 근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 상태가 나빠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중요한 것이 이제 치료 의지입니다. 예, 치료 의지와 가족들의 지지. 그래서 환자가 이제 이식 수술 과정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겨내려고 하는 이제 의지가 강한 분일수록 확실히 이겨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환자를 돕기 위해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때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분석한 결과들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등재 당시에 처음부터 이제 응급도가 0인 상태에서 등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사망의 위험이 조금 올라가죠. 네. 원래 예. 몸 상태가 안 좋으셨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늦게 등재를 하고 네. 처음부터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준비를 하면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식이 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식을 받게 되면 이제 정기적으로 외래를 다니시면서 이제 관리를 받는데요.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엑스레이고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 엑스레이입니다. 완전히 거의 정상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정상인 폐가 엑스레이에 이렇다고 이제 폐 기능이 처음부터 다 정상이 되지는 않고요. 첫 1년까지 관리를 잘 받으셔야지 이제 폐 기능이 이렇게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폐 기능이 수술을 했는데도 난 아직 숨이 찬데 라고 생각을 하셔도 시간이 지나면 관리를 잘 받으시면 점차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관리의 핵심은 이제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한 어떤 면역 억제제와 그리고 이제 감염이랑 이제 면역 억제제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예방 치료제, 그다음에 감염이 발생했을 때 빨리 치료하는 어떤 조기에 치료하는 조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식을 1년 동안 관리를 잘 받으시면 이제 면역 내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 장기를 우리 면역 기관들이 이제 다른 것들로 오인을 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면역 억제제로 이렇게 눌러주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몸에 이렇게 사나운 동물들이 같이 지내는 이 키메라, 전설에 나온 키메라처럼 이렇게 이제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첫 1년이 지나면 보통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떤 호흡기에 오는 자극의 바이러스 감염이랑 먼지, 꽃가루 같은 이런 자극에도 거부 반응이 오는 비율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첫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1년 동안 뭐 열이 나거나 아니면 기침이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더 숨이 차거나 하면 빨리 병원을 오셔가지고 문제를 발견하셔서 치료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주저하는 이유는 다들 이게 선생님이 말한 그런 증상인지 애매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가검진 준비물들을 조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체중계로 체중이 빠지는지, 그 다음에 열이 나는지 체온계, 그리고 혈당계, 그 다음에 혈압계, 그리고 이거는 간이 이제 폐 기능 검사하는 이제 호기 유량 검사계인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호흡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지를 매일 이제 일기를 쓰시면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평소보다 한 10% 이상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면 저는 병원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신데, 이제 간이 산소 포화도 장치를 갖고 계시면 이런 장치에서 움직였을 때 산소 포화도 넘어가기 전에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들 조금 다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홍선원님 질문인데요. 23년 전에 폐 좌측 전폐를 수술했습니다. 갈비뼈 2개를 자르셨는데 지금은 폐활량이 35%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런 경우에도 이식을 고려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폐이식을 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일반적으로 폐이식은 이제 양측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제 일부 환자에서는 일측을 하게 되는데, 환자의 폐활량이 만약에 35%라고 하면 아직은 폐이식을 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이르고요. 보통 25% 이하로 떨어지면 보통은 이제 1등급 대기 등급이 1등급이 나옵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측 폐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보통은 이제 문제가 있는 반대편 폐도 조금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지하는 거고, 이제 전폐 절제술을 하셨다 하면 이식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해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만 폐활량이 35%시면 조금 더 이제 치료를 잘 관리하셔가지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폐에 더 손상이 안 오도록 하셔서 잘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빠님께서 아까 댓글로도 남겨주셨는데요. 교수님 보셨어요, 혹시? 실시간으로 교수님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고 설명 잘 해주신다고 감사하다고 댓글 남겨주셨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담비님께서 폐 노화나 암 발병률이 갱년기의 영향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외래 오시는 환자분들께서 갱년기 환자분들도 좀 있으신가요? 네, 뭐 사실은 뭐 딱히 이제 갱년기 때문에 저희 클리닉을 방문하지는 않으시고요. 네. 다만 이제 갱년기 증상 때문에 이제 있는 나이대가 이제 폐 질환이 있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오시죠. 다만 갱년기 자체가 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네. 폐 노화는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는
25에서 한 7 정도가 우리 폐 활량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폐 기능이 노화와 함께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데 문제는 우리의 몸도 근력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담배를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병이 있다거나 하면 이 일반적인 폐의 노화나 기능 저하보다 빠른 속도로 폐가 떨어지게 되고요. 다만 우리 몸의 근육이나 이런 것, 근육량이나 뭐 근력은 이제 일반적인 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을 찾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은 아마 그 나이대가 되시면 아무래도 근력이 좀 떨어지고 이제 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은 뭐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혜남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폐 이식 전에 4가지를 크게 주셨어요. 첫 번째는 폐 이식 전에 가족들이 준비해야 할 게 있는지, 또 환자가 준비해야 할 게 있는지, 폐 이식 후의 일상생활은 언제쯤 가능할지, 뭐 직장은 다시 다닐 수 있는지, 뭐 식생활 주의할 점, 언제쯤 안정을 찾을까요? 라고 등등등 다양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조금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없는 부분들 위주로 제가 좀 네.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가족들이 준비해야 될 상황은 뭐 앞에서 이제 이식을 하고 나면 이 환자를 어떻게 1년 동안 잘 간호를 하고 외래를 잘 모시고 다닐지, 물론 뭐 회복이 빠른 분들은 혼자서 외래를 다니시기도 하지만은 네. 그리고 환자가 이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적응 장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식하고 나면 본인의 어떤 신체 변화 때문에 이제 우울해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약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병원도 잘 안 가시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옆에서 잘 지켜보면서 환자가 변화가 있을 때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의료진들과 이제 상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족들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이 이제 그렇고요. 폐이식 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들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가 준비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이제 폐이식에 대해서 조금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냥 이제 의사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족들이 폐이식이 반드시 이제 환자분들한테 좋은 결과만을 이제 제공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본인이 이제 그런 힘든 과정을 겪어낼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통 안타까운 경우가 이제 그런 병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이제 갑자기 나빠져서 이제 뭐 인공호흡기를 이제 하고 계시거나 뭐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이식을 주도적으로 결정하신 분들은 치료 의지가 조금은 강하신 편이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어서 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마지막 상황에서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이식 의사를 물어는 보거든요. 인공호흡기를 하고 계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설명을 드려서 이식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식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제 본인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본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치료 의지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받은 폐를 좀 이제 충분히 활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사실은 제일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치료 의지가 좋고 해서 이식을 잘 받으시면 대개는 3개월에서 한 6개월이 지나면 뭐 이제
일상생활 외래를 혼자서 다니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빠른 분들은 뭐 한두 달 내로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직장을 다시 다닐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 저는 한 1년 정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지나고 가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1년 동안은 이제 관리가 중요하고,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감기나 이제 바이러스 뭐 이런 데 노출되면 안 좋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 첫 1년까지는 면역 억제제 용량이 조금 높은 편이니까, 네. 이제 운전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운전 농도가, 약물 농도가 이제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제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이제 운전 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금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식생활은 이제 3개월까지는 이제 생식은 금하고 있고, 3개월 이후에는 이제 위생을 철저하게 해서 뭐 야채나 이런 것들을 섭취를 이제 권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식 후에도 바로 안정을 빨리 찾는 분도 있고, 이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희망을 잃지 말고 이제 열심히 관리를 하시면, 이제 첫 1년까지는 그래도 조금씩 폐기능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질문을 조금 이제 뒤에 받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Q&A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요거 앞에서 말씀드린 이외에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네. 것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질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암 환자도 이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암 환자들도 이제 치료 방법이 없다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암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식은 이제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식하고 이제 드시게 되는 이제 면역 억제제가 면역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제 암의 진행을 이제 빠르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식한 사람들에서도 이제 암이 생기는 경우가 한 5% 정도로 조금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암 치료를 잘 받고 5년이 지나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은 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골수 이식을 하고 이제 이식 숙주 편대 반응이 생긴, 네. 폐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이식을 선별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사 후에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암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댓글에서도 그 회복하는 1년의 기간 동안 또 면역 억제제를 쓰니까, 네. 그때 암이 많이 생기지 않냐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식을 많이 받는 특발성 폐섬유화증 환자들은 한 5%에서는 암이 생기거든요. 전체에서 5% 정도. 그러니까 이식을 받기 전에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이제 드물게 저희도 한 160명 이식을 했는데 한 2분 정도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식 후에 면역 억제제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네. 어떤 환자한테서 이런 암이 잘 생길지를 사실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네. 생기더라도 빨리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를 하고 잘 지내시는 분도 있긴 하니까, 네. 너무 걱정을 마시라고,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들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은데 이식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이식 학회에서는 이제 조금 최근에 이제 상향이 돼서 70세 이상에서는 이식을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통은 이제 권고하고 있고요. 65세 이상도 이제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일찍 폐 이식을 보통은 권고합니다. 한쪽만 해서 수술 범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저는 이식 과정을 이제 철인 3종 경기에 조금 비유를 하는데,
힘든 투병 과정을, 이식 전 투병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힘든 수술 과정을 또 거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재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이제 힘들어서 도저히 이제 못 견디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일률적으로 나이만으로 이제 그 기준을 잡을 수는 없지만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제 이식을 받고 이제 결과가 안 좋거나 이제 결과가 안 좋은데 이제 굉장히 장기간 투병 상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제 65세 이상에서는 이식을 받으실 때 아무래도 이제 성공률이 조금 낮으니 심사숙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충분한 이제 면담과 상의를 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떤 건가요? 예. 요거는 뭐 제가 잠깐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5세 이상에서는 이렇게 네네. 폐이식 결과가 조금 나쁘다는 내용들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맞아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3차까지는 맞으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다만 이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이제 연구 결과에서는 이제는 맞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mRNA 백신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식 환자들이 이제 이런 백신을 맞는 목적이 뭐 일반 환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폐렴이나 이런 중증화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직원들과 환자들 대상으로 연구 목적으로 이제 항체가 얼마나 생기는지를 비교 연구를 해봤는데 이제 건강한 병원 직원들은 약 80%가 2차 접종 후에 이제 항체가 생기는데 이식 환자들은 15%밖에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부랴부랴 다 3차를 맞으라고 이제 권했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외국에서 한 연구에서도 2차를 맞기 전에 항체 형성률이 40%인데 이제 3차를 맞고 난 다음에는 이제 70%까지 이제 올라가는 걸 봐서 이제 3차 접종까지는 확실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이 대부분 이제 mRNA 백신을 토대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mRNA 백신이 이제 앞에서 맞았는데 이제 부작용이 없었다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3차를 접종하시는 것을 이제 권하고요. 최근에 얘기 나오는 4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이제 근거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2차, 3차에서 뭐 아무 부작용이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백신으로 4차 접종을 받는 것도 코로나를 뭐 걸리는 것보다는 낫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코로나 걸려서 집단 면역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일반인들 얘기고요. 네. 이식 환자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환자들은 걸리고 나면 일부에서는 이제 폐가 섬유화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식폐에 좀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질문은 더 있었네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앞에서 아마 말씀드린 것 때문에 이제 이식을 해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영양 관련해서도 이제 영양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특히 초기에 약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입맛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 때문에도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식욕이 떨어지거나 체중이 안 느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또 질문을 받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담비님 질문인데요. 20년 전에 결핵성 폐렴 후에 늑막염 앓으셨고요. 추적 관찰은 안 하고 지내다가 최근에 2달 전에 왼쪽 폐는 괜찮은데 오른쪽 폐 아랫부분이 쪼그라들었다는 소견을 드렸다고 하십니다. CT 찍어보라고 권하시는데 CT를 찍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이제 조선양 CT는 일단은 방사선 양이 우리 일반 엑스레이의 한 5-6장 찍는 정도로 적기 때문에 검진용으로 많이 권하고 있고요. 만약에 병원에서 권한다고 하면 한번 찍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만 이제 결핵성 폐렴을 앓고 난 다음에는 대개 이제 폐에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흉터인지 아니면 재발인지 보기 위해서는 뭐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청희님 질문인데 73세시래요.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 경우에도 혹시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네, 이게 나이가 나이를 반드시 이제 70세만으로 끊지는 않습니다. 네. 예, 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70세에서는 이식을 보통은 이제 못 견디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수술을 해도 65세만 넘어가도 이제 이식 수술을 해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은 이식 후에 어떤 회복 과정을 못 견디고 오히려 이식을 하지 않은 상태보다 이제 못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좀 숨이 많이 차더라도 그 상태로 상당 기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식하는 것이 이제 반드시 이제 생존 이득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실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삶의 질은 개선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 나이시면 그 수술 과정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준비한 질문, 강의들 그리고 질문들 쭉 받아봤는데요. 댓글 중에 SKH님께서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5년 전에 폐이식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조희영 교수님 그리고 김도영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댓글 네. 남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그 수술을 하고 난 후에 영양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부산 하면 또 먹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교수님께서 환우분들께 좀 이렇게 회복을 한 후에 여기는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맛집 있을까요? 추천해 주실 만한. 네, 뭐 다들 부산하면 이제 뭐 회를 보통은 이제 네. 생각하시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생물 쪽은 조금 이제 위생이나 이제 탈이 날 수가 있어서 네. 많이 권하기는 좀 어렵고요. 개인적으로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근육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이지만은 뭐 국밥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든지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체중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체중으로 돌아가실 수 있다면 그것보다 조금 못한 정도까지 이제 이제 회복한다면 아마 이제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단백질 위주로 섭취를 하면 네. 좋겠다라고. 저는 맛집을 질문 드렸는데 또 이렇게 환자분들을 생각하셔서 이건 먹으면 안 되고요. 또 이거 드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방송 해주셨는데 지금 댓글에서도 오늘 방송 최고입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산에서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네, 지금까지 강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맺은 말로 들고 오신 책이 하나 있네요. 3년 고대. 네. 사실은 이제 이식을 대기하거나 이식을 받은 분들이 많이 듣는 얘기고요. 네. 예, 뭐 폐섬유화증 환자들은 뭐 생존 기간 3년, 뭐 폐이식 환자들은 6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의사들이 이제 그 진료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의사로서 해야 되는 이제 의무에 의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주치의가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3년고의 이야기의 결과처럼 열심히 치료하고 관리를 받다 보면 3년이 6년이 되고 6년이 9년이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꼭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갭순조님 그리고 해피님 다 교수님께 폐이식을 받으셨다고 감사한 마음 전한다고 댓글 감사합니다. 남겨주셨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준비한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먼 곳에서 와주셔서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